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선제 워크숍 오늘 마지막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시는 선생님 미리 말씀해 주셨고, 조금 늦게 오시는 선생님도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 이렇게 화면에서 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렇게 7분이 이렇게 오늘 같이 교육을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먼저 그 자료 오늘 같이 살펴보실 자료를 먼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PDF랑 한글 같이 드릴 건데요. 네, 편하신 거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다 드렸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공유하면서 할 텐데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선생님? 네. 다들 바쁘셨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잠시만요. 자료를 열고 제가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한글 파일을 화면을 공유를 했는데 너무, 네, 잘 보이실지 더 크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자가검수 마지막으로 하실 거, 할 때 확인할 거 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선제하셨을 때 고민했던 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 잘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네,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먼저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을 하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선생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자가검사 항목이 저희가 처음에 뵀을 때 이런 뭐 5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5가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는 선제계획표와 문항이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서 시험지 구성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시험지 구성을 보셨을 때에 선제계획표의 단원, 네, 단원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4개가 똑같이 나왔던 경우에는 이렇게 문항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답안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항 편집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쓴 것처럼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안타깝지만 아직 시스템 불안정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렇게 네, 편집이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워크숍에서는 이런 걸 확인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선생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시문이 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오류가 나던데 대지시문이랑 문제랑 막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지도 봐주시고, 세트 문항 인데 읽기 지문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잘 봐주시고 그림이 다 들어갔는지도 나중에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체크하셔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하신 부분도 있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출제를 하는 거는 모범 세트로 사용이 될 거여서 어느 학당에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든 단원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사용하실 때 선생님들이 가르치신 부분만 이렇게 선제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네, 모범 세트로서 다른 학당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탑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세트 이 성취도 문항이 개발될 때도 이렇게 단원이 고루 딱 특정 학당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원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역 내에서 뭐 듣기, 읽기 안에서도 고루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영역간이라는 거는 특히 말하기하고 쓰기 같은 부분은 네, 여기가 표현 부분인데요. 말하기하고 쓰기는 네, 단원이 겹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다 고루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저희가 좀 소재가 초급이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이 저희가 1, 2, 3, 4를 연습을 해서 특히나 뭐 공부, 학교, 시험 이런 부분에 소재가 많고 뭐 음식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정 정보는 의문사가 다양하게 포함되는 게 좋다. 그리고 읽기 같은 경우에 어휘는 좀 품사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가능한 포함되면 좋고 뭐 세종 1에서는 부사를 넣을 수는 없지만 네, 가능한 품사가 다양하게 포함되면 좋습니다. 문법도 예를 들면 종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연결형이라고 해서 네, 뭐 은후에 뭐 기전에 같은 뭐 는데와 같은 표현도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도 네, 문항 중에 포함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듣기에서는 저희가 뭐 중급으로 갈수록 개인적 대화, 사회적 대화, 특히 사회적 대화도 대화의 내용을 대화 장소나 대화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 대화도 포함될 수 있도록 특히 토픽 같은 데는 개인적 대화, 사회적 대화를 되게 구별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딱 사회적 대화만 나오는 자리고 어떤 자리는 딱 개인적 대화만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평가 때도 사회적, 개인적 대화가 고루 들어갈 수 있게 말씀을 드렸었고 말하기 쓰기에서는 단원이 중복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가 필요한 이유는요. 예를 들면 쓰기에 이렇게 써야 될 문법이 말하기에 좀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3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셨어요. 이건 수정 전에 버전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수정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주셨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통 잠을 자기 전에 뭘 해요? 같은 시험지잖아요. 근데 쓰기에 보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세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질문이 제시가 되면 답을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항을 이렇게 단원이 뭐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단원이 중복되지 않더라도 선생님 특히 말하기하고 쓰기는 보실 때에 여기 쓰기에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이 좀 말하기의 문제에 노출이 되지 않았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종 3에서 이미 수정해 주셨고 네, 그렇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쓰기에 채워야 되는 답이 말하기에 노출되지 않았나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동일한 정답이 4개까지 이상 나오지 않도록 4개부터는 조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네, 그러실 것 같고요. 이 세트 문항 관련은 사실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세종 1, 2, 3, 4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네, 선생님 제가 요거를 하면서 성취도 시험이 아니라 세종 한국어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수정을 네, 여기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왜 고민을 했냐면 내가 담당하지 않은 거지만 선생님들이 꼭 이후에
이번에는 세종 뭐 2, 세종 3을 선재하셨지만 늘 세종 2, 3을 선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말은 뭐냐면 세종 1부터 8까지 선재하실 때에 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트 문항이에요. 세트 문항을 보시면 세종 1, 2, 3 같은 경우 세종 1은 세트 문항이 없고요. 2, 3, 4가 있는데 제일 저희 단계에서 세종 4가 네, 세종 4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2, 3은 이거의 미니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 4가 세종 5, 6, 7, 8하고 다 세트 문항 세트가 비슷하거든요. 선생님이 세종 4의 듣기를 아시면 전체적으로 듣기 평가에 대한 문항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보면 네, 이렇게 20, 21번 세트고 22, 23 세트고 24, 25번 세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세트 문항이 크게는 이렇게 특정 정보를 물어봐요. 그래서 뭐 성격은 어떠냐, 왜 거기 갔냐, 뭐 여기에서 뭐 하냐와 같이 특정 정보, 하나는 특정 정보를 물어보고 하나는 이렇게 세부 정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정보와 세부 정보, 특정 정보와 세부 정보 파악하기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듣기 세트 문항 첫 번째 부분에 이거는 세종한국어 4, 뭐 5, 6, 7, 8도 마찬가지인데 한 세트는 대화의 소재를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대화의 소재를 물어보는 게 나와서요. 이런 문항이 있다. 그래서 세트를 이렇게 선제객표를 보실 때 대화 소재 파악하기 문항이 있으면 그 대화 주제를 고르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다음 특정 정보는 네, 의문사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세부 내용은 같은 것을 고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까지는 선생님 이렇게 선제기획표를 보시고 문항을 선택하고 하실 때 어려움이 없고 다 잘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읽기가 좀 복잡한데요. 읽기가 복잡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드렸던 선제기획표에서 좀 수정돼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준비팀에 말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들 전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읽기 지금 보시면 읽기에 세종한국어 1의 세트 문항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지문을 읽고 기억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라는 문항이 있고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거를 고르세요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듣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걸 고르는 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읽기의 첫 번째 그 세트 문항의 문항은 어휘 파악하기라고 이렇게 선제 계획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휘는 명사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네, 접속부사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문항이 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밑에를 보시면 세종한국어 이거는 선제기획표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문항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이 드리는 게 그러니까 세종한국어 1에서 세트는 이렇게 접속부사 고르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 파악하는 문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한국어 2도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그거라는 말은 뭐냐면 세종 1과 같은 게 세트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특정 정보 파악하는 세트가 하나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는 선제기획표가 수정돼야 될 것 같은 게요. 세종한국어 2의 선제기획표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47번인데 이게 1에서는 어휘 파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종한국어 2에선 특정 정보 파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만 보시면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드린 이전의 세트랑 비교하면서 근데 선생님들 다 선제 다 잘 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정리해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여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항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세종 1과 2에 네, 세트 첫 번째 문항은 이렇게 접속부사 고르는 거가 있고 세종한국어 2에서는 이렇게 접속부사 문제 외에도 네,
네, 의문사 묻는 문제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특정 정보 파악하기가 아닌데도, 네, 그래서 요 유형이 저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 유형 정보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세종 3사를 보시면 3, 여기 3은 또 어휘 파악하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종 1처럼.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요게 그 어휘 파악하기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종 3은 보시면 이렇게 어휘 파악하기 세종 1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특정 정보 2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세종 3부터 들어가는 거는 맥락 파악하기 문항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맥락 파악하기라는 거는 그 앞서서의 그 듣기에서 무엇에 대한 대화냐라는 그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종 3부터 맥락 파악하기 문항이 들어간다. 맥락 파악하기는 그 소재, 주제에 대해서 네,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종 3에서는 어휘 파악하기, 그다음 맥락 파악하기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선제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어휘 파악하기는 이렇게 접속 부사 찾는 거고, 맥락 파악하기는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세종 문제 세트를 드렸잖아요. 그게 그 P 세트였는데 그 P 세트는 이런 순서는 아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종 3에서 선제 굉장히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외인 문항이 있는데 그 제가 드렸던 세종 P세트 문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선생님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선제하시는 게 좋다. 다른 세트도 제가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트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 지금 보여드리는 걸로 좀 맞추시면 좋다.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 4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종 4, 5, 6, 7, 8로 갈수록 맥락 파악하기 문항이 늘어요. 근데 이 맥락 파악하기 문항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종 3에서는 무엇에 대한 소재를 묻는 건데요. 세종 4, 5, 6, 7, 8부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와 같은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 문장을 안에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이 접속사, 접속부사 있는 문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파악하기가 왜 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가 1, 2, 3에서는 어휘였잖아요. 어휘 파악하기였는데 여기에서는 또 맥락 파악하기 문항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좀 선제기획표가 선생님들한테 좀 어려움을 이렇게 좀 이끈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도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세종 4가 5, 6, 7, 8하고 비슷한데요. 보시면 세트 문항에 이렇게 특정 정보, 세부 내용 파악하는 게 있고요. 15번, 46번에는 맥락 파악하기 문항이 사실 맥락은 소재나 어휘나 문장 파악하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세종 4에서 45번 자리에는 문장 들어가기 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종사 맡은 선생님들이 그 지난 세트가 이렇지가 않았는데요. 요걸 하나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문항은 다 잘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45번에 문장이 들어가는 문항으로 좀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계획표는 맥락 파악하기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장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뭘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세트를 보니까 45번에는 문장 들어가는 문항이 세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49번 세트에는 이 맥락이 무엇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접속부사까지 고르는 문항이 고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49번 자리에는 소재나 이렇게 어휘를 찾는 문항을 넣으시면 선제하시면 되고 요거는 잘 선제하셨다고 제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항이 네, 세트 문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소재나 세부 내용, 특정 정보다. 그런데 네, 이렇게 소재 파악하기가 세종 4, 5, 6, 7, 8로 고급으로 갈수록 문항의 유형이 많아지는데 특히나 그 네, 읽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맥락 파악하기가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문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접속 부사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제가 선생님들이 다른 세트 같은 거 하실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까지 잘 괜찮으세요? 네. 그다음에는 화면을 한번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그냥 얼굴 보고 말씀드려도 될 텐데요. 네. 우선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얼굴을 보면서 요거 좀 끄고 얼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시스템 사용하실 때 오류 의견을 주시면 전달할 예정인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주셨던 거는 이렇게 제가 정리했을 때 좀 대문항 기준으로 검색하면 좋겠다. 그다음 단원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문항 미리 보기 인쇄죠. 문항을 미리 보기 할 때 대문항이 제시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다른 문항의 음원이 제시돼서 신고를 하셨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 인쇄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돼서 불편하다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있으시면 이따가 얼굴 보면서 화면 끌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내받은 바로는 그 시스템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났을 때 이 김서원 대리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주면은 화면 캡처랑 오류사항 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문의가 많아서 요즘에 그렇게 성취도 평가 시행하는 곳도 많고 문의가 많아서 MBMS에 그 교육 자료를 업로드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접근 권한이 없어서 저는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 끝날 때 요 설문조사 참여해 주십사 안내 드릴 텐데요. 이 설문조사는 뭐 저희 교육이 도움이 됐나 뭐 그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뭐 이후에 교육이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굉장히 그렇게 질문이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참여하시면 커피 쿠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여해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후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선제기획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되는데 3차 때 수정한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2차 때 거 그대로 3차 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럴지라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공유를 중지하고 뭐 시스템이나 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더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 시스템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은 나는 좀 잘 사용했다. 아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아니시면 저희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인사를 하고 마칠까요? 저 하나, 네네. 김영주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고 송윤진 선생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보진 않 네. 네. 음.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가 저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치는 것도 있고 시험지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연달아 이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네, 시험지도 보여지지 않고 뭐 간격도 있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교수한 단원을 선택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실 때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저희가 모범 세트를 만든 거여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장에서는 선생님이 교수할 때 강조한 부분 중심으로 선제해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송윤진 선생님도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시스템 오류 부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아, 네네. 싶어서요.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문제 검색할 때 제가 이제 세종한국어 2를 담당을 했는데, 문제 검색을 할 때 대문항을 펼치면 세종한국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이버 아, 한국어 네. 쪽으로, 네, 그리고 뭐 자가 사이버 학습 막 이런 것까지 다 뜨고 그다음에 1부터 8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질문도 해 주셨고, 네, 그다음 전달해야 될 의견도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냥 인사라도 꼭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뵈면 좋은데 또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화면 보이는 순서대로 네, 혹시 만약에 마이크 사용하시기 어려우시면 네, 이렇게 말씀 어렵다라고 이렇게 채팅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김영주 선생님, 송인주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네, 손석주 선생님이 그 옆에 화면에 계시는데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거 참여하게 됐다는 메일 받고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잘 모르는데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예, 그 교수님과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좀 재미있다라는 흥미가 느껴졌고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워크숍에서 그 중동 아프리카 워크숍에서 그냥 교수님 설명만 듣는 거랑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거랑은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재미있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현주 선생님 화면 옆에 계시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제를 직접 내보면서 사실 평가할 때마다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불평했던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희가 그 마지막 보기 창을 보면 저희가 이제 선제한 문항이 목록형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까 저희 한글 파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이렇게 1번 문항부터 몇 개 해서 몇 과인지 조금 정리되어 있는 표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문항을 다반이 겹쳐서 그거 이제 같은 과에서 문제를 바꾸고 싶었는데 같은 과에 정답이 다 1번만 있는 문항이거나 아니면 막 3번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 정답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앞뒤 문항을 다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과에서 몇 문제가 출제됐지를 계속 표를 만들어가면서 카운팅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스템에서 좀 구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그동안 문제에 대해 불평을 했던 건 정말 죄송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저 또 다른 것도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같은 단원에서 똑같은 답이 계속 이제 경향성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황은지 선생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평가 교육을 좀 처음 듣는 거였는데,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저도 이제 실습도 해보면서 이제 많은 내용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은희 선생님,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그 이론 수업 드릴 때 보면서 직접 해보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천천히 설명해 주신 덕에 이렇게 차분차분 차근차근히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스템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 주시는 것들 보면서 저는 사실 조금 컴퓨터 시스템 이런 거 기계치라서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문제점 찾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 약간 태도를 또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선생님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인사 또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그 새로운 교재에 대한 성취도 문항이 작년에 개발이 된 거를 탑재하겠다. 근데 이게 우선은 2세트씩밖에 개발이 안 돼서 이거 문제은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세트별로 세트가 고정돼서 탑재할 예정이다라고는 들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은 MBNS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냥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다른 뭐 그 평가 문항에서 다른 것보다도 개정 세종한국어 문항 개발을 더 빨리 해서 배포하실 생각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문제은행이라는 건 문제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문항 아마 세트가 3개, 4개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세트별로 A세트, B세트, C세트, D세트 이렇게 아마 묶어서 네, 배포가 될 예정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MBNS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윤진 선생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견 전에는 제가 일하던 곳에서 이렇게 시험지를 직접 만들거나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많이 이제 혼나기도 하고 이제 지적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좀 훈련을 해오다가 제가 지금 파견이 첫 번째 파견이고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계속 이제 이미 완성된 세트를 받으면서 스스로 그냥 계속 감을 잃어서 나중에 어디 가서 시험지를 만들 때 또 제대로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을 잃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고 또 새로운 팁들과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상기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제 작년에 제가 수업을 듣고 이번에 또 이제 실습을 듣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사실 또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게 도입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교재 성취도 평가 문항이 빨리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거를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네, 함께 수업 들으신 분들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세종학당 재단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런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이렇게 전문가 능력을 키우는데 되게 핵심을 좀 많이 힘을 싣고 싶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재인데 이후에는 진짜 출제 워크숍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평가와 관련된 워크숍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만 고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스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재단에서 바라는 바는 토픽과 같은 스카가 위상을 갖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 평가 문항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출제 워크숍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좀 힘을 싣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후에도 뵈면 또 좋겠습니다.
네, 정민아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오늘 수업에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도 3주 동안 이제 각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선생님들 얼굴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너무 오랜만에 또 다시 시험 문제 출제라는 거를 또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저도 잊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교수님이 하나씩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3주 동안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어, 또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나온 책에 대한 시험 문제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민아 선생님은 김영주 선생님한테 오늘 네, 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네, 여쭤보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컴퓨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계치예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워크숍 하기 전에. 저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냥 무슨 저 자료가 시간이 많이 들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출근해서 1시간 만에 자료를 만들겠다 생각했지만 또 만들다 보니까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송민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롭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근데도 저보다도 선생님들 굉장히 다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어떤 자리에서 또 언제 뵐지 모르는데, 네, 건강 꼭 챙기시고, 네,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채팅방에 그 주소를 한 번 더 남길게요. 저희 강의 자료에 있긴 한데요. 여기 참여해 주셔서 설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일찍 아쉽지만, 네, 말씀드릴 게 다 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완해 주실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제계획표만 다시 보내주시면 좋고요. 수정사항이 없더라도, 네, 선제계획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거 종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